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명의로 된 고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는 경찰서로부터 국가정보원장 김규현이 저를 국정원 직원법상 저촉된 행동이 있어서 고발한다. 그래서 경찰서로 나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직원법상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누설했다고 하는 아마 그런 혐의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좀 하는 짓이요, 이런 거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개가 사람을 물으면요 뉴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되죠.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저에 대해서 퇴역한 비밀 요원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했다. 이것은요, 개가 사람을 물은 이와 같은 뉴스보다도 더 신선한 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의 자리가 할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네? 저는 늘 지금 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첫째, 간첩 문재인이가 작성해서 김정은에게 건네진 USB 수사를 왜 하지 않는가? 그 USB의 거의 태반이 국가정보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내부적인 리허설을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김정은에게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어떠한 내용을 그 속에 담아서 북에게 보냈는지를 지금 통일부에서도 국익과 또 군사 안보에 유해가 되기 때문에 대국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적인 저 빨갱이 공산도당 북괴 김정은에게는 줘도 되는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천인공노할 반역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국정원장으로 간 사람이 1년 동안 조사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간첩을 돕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 특별활동비가 청와대에 전달된 그 이유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생활에 하셨어요. 그런데 그 특별활동비를 대통령에게 보내왔던 것은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전통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김대중은 안 받았나요? 노무현이는 안 받았나요? 김영삼은 안 받았나요? 다 받았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문제 삼아요? 그렇다면은 김정숙 같은 아줌마가 온갖 사치를 하느라고 옷이다, 구두다, 신발에다, 폐물에다, 목걸이, 반지, 뿔었지. 아니, 이런 것을 사느라고 쓴 국가정보기관의 특별활동비, 여기에 대한 조사는 왜 안 합니까? 혹시 그것도 전통이라고 현재 대통령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 앞으로도 막 그렇게 돈 보내고 아첨을 떨었나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김정숙이가 그렇게 교만하고 정말 살기등등하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남용을 했는데, 그거를 국가정보기관에서 왜 조사 않죠? 이게 이제 저희들의 늘 갖고 있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국정원을 파괴하고 기무사령부를 파괴한 데 이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군의 최종 정보기관 중에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정보사령부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정보사령부 출신의 에이스 고급 장교인 정규필 대령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기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간첩 혐의 기소는 실패했죠.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온 20여 년 전에 썼던 그 플로피 디스켓 하나를 포렌식을 해서 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과거 20여 년 전에 정규필 대령이 국방참모 차장
내지는 뭐 국방부 장관 그 방중하러 왔을 때 뭐 작성했던 그런 자료들이 다시금 포렌식으로 되살리니까 나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군사 비밀을 유출했다. 이건 뭐 김태호가 국정원이나 기무사 문건 유출한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별건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도 1차를 했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5월 31일 날 제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도대체가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고급 장교 에이스 정보사령부의 정규필 대령을 그렇게 간첩 혐의를 함부로 씌워도 됩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진술서를 쓴 이영권이가 있었는데 그 이영권이가요. 알고 봤더니 이영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감찰실에서 참고하겠다고 해서 참고하라고 써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말하고 다녀요. 본인이.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이용권이는 정대령하고 학번이 같은 학번이다 그러면서 친구 사이로 지냈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자가 정규필 대령 뒤에서 비수도 아니고 도끼로 그냥 뒤에서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료라고 생각했던 국정원의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가 정규필 대령을 모함하고 고발장 내지는 진술서를 쓴 거죠. 덕분에 그 친구는 그 진술서 쓰고 나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을 하고 그리고 해외 파견 나갔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급으로 승진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 등급인 1급 관리관까지 하고 나름대로 명예롭게 퇴진했다고 하는데 이 동료를 이렇게 음해하고 짓밟고서 본인은 그렇게 1급까지 진급을 했는데 이런 자를 과연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근데 좀 더 알아봤더니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저랑 같이 대학을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같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 별명이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하이에나가 뜻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이에나. 주로 떼를 지어다니면서 죽어가는 짐승들을 공격하거나 썩은 고기를 뜯어먹거나 아주 더럽고 추잡스러우며 의리와 신이란 것은 털끝만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이에나라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의 별명이 하이에나예요. 성씨도 왜 본인이 이씨도 아니면서 이영권이라는 가짜 이름을 썼을까요? 그 사람의 원래 본 성은요. 김씨입니다. 김씨.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에 수사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여러 차례 했죠. 그 정규필 대령은 2019년도 봄에 집을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었고 2019년 이래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최고의 에이스 수사관들입니다. 공작관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막대먹은 음해성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마치 동관계가 지저분하다든지 혹은 뭐 음주를 자주 하고 뭐 동료 부하 직원들을 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 에이스 요원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에이스 요원들이 전부 TK 출신이에요. 대구 경북 출신들이에요. 그거 왜 안 밝히냐고 했더니 그거 역시 안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2018년 12월 20일 날 동해상에서 벌어졌던 북한 목선을 강제로 일본 측으로부터 뺏어서 우리 영해로 데려온 다음에 그 목선을 강제로 북송을 해서 그 배에 살아남아있던 한국의 시신과 나머지 생존자 3명을 북으로 강제로 북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건요,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고의적인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연루된 배경을 조사를 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도망을 쳤던
목선 안에 있던 북한 장교들은 북한의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소속들이었고, 또 그 사람들이 포위망을 피해 도망을 오다가 결국 원산에서 수산사업소 배 한 척을 비롯하고 이렇게 일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문재인과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죠. 이 둘은 국방부 장관 및 해군작전사령관, 또 동해안 함대사령관 등에게 직접 지령을 내리고 그 배를 붙잡아 대령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갔던 배가 광개토 대항함이고 해경 5,001호 함정이에요. 그러면 이 두 배에 승선해서 동족을 살해하는데 앞장섰던 이와 같은 현역 장교들, 지휘관들은 어떻게 되죠? 군법회의에 회부시켜서 그 죄질을 따져야 되겠죠. 근데 죄질을 봤더니 여적죄네요. 그러면 형법 제93조 그리고 군법에 의해서 그와 같은 장교나 지휘관들은 뭐 해야 되죠? 사형시켜야 되겠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추가로 대한민국에서 원유를 몰래 실어냈던 거,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갖고 왔던 이런 문제들도 또 이제 제가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자, 이런 것을 하면서 저는 간첩을 잡고 국가의 방위와 안보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점은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USB, 간첩 문재인이가 북으로 넘긴 이거 왜 수사 안 하냐고 했더니 거꾸로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고발을 해왔어요. 제가 담당 경찰서의 경찰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쪽에서도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고발장 내용을 정보 공개를 통해서 수일 내로 확인을 하고 김규현 원장 그리고 여타 그것을 작성하고 김규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꼬리쳤던 애들까지, 그 애들이 지금 직이나 보직이 어디 있는 애들인지 금방 나올 텐데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피고발인으로서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도 받겠지만 또 김규현 씨도 그 고발한 내용을 갖고 경찰서로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제 공작관 TV 그레이트 김에서 하는 얘기들이 직무상 지득한 내용을 누설했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한 문재인의 USB, 김정숙의 특별활동비, 정규필 정보사 장교의 정보사 대령의 간첩 혐의 뒤집어 씌운 거, 그 다음에 우리 에이스 요원들이 TK라는 이유로 전부 다 집에 보내버린 거, 그 다음에 광개토 대항함과 연관된 이런 살인 행위, 여기에 대한 군인들의 불법 행위, 여적 반역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조사를 해서 법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최소한도 제가 이 공작관 TV에서 언급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히나 김규현 원장은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입증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상세히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간첩을 잡으랬더니 지금 그 간첩 잡으라고 얘기한 뼈골속까지 이 공작관 자유우파를 저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저 같은 이 퇴역한 공작관을 고발을 한 국가정보원장은요, 앞으로 귀하가 며칠이나 그 자리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거의 지금 명줄을 다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외교부나 다른 부서에서조차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왜, 무엇 때문에 최수영이라는 사람을 고소고발하지 않느냐고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닥달을 하고 쪼았다가 하는 얘기가 돌아서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웬만한 데 협조망이 다 있습니다. 그 외무고시 보고 아주 그냥 그 데스크웍만 하면서 평생을 데스크하고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저 글자 적어 넣는 것을 갖다 업으로 삼았던 김규현 씨하고는 삶의 질이나 상황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일을 했던 우리 특수공작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규현 원장님이 인맥이 아무리 좋고 뭐하다 그러더라도 이번에 저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김규현 씨 당신도 책임을 지고 그 직을 거래될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직 요원으로서 당부 하나 하는데, 김규현 원장 북한 핵을 없앨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는 했습니까?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한 마스터 플래닝은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모든 국가의 명운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사업, 이런 비밀 공작 사업에 대해서 목숨까지 걸고 책임지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없다라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이 이전에 근무했던 곳이 외교부였는데, 외교부에서 김규현 씨에 대한 평가는 쫄보 중에 쫄보다. 새 같습니다. 도대체가 남자가 아니다. 외부 국가에서 활동하는 게 두려워서 대사직을 단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는, 오직 책상 머리로 하는 일, 데스크워크, 소위 보고서라는 거죠. 자, 그것에 천착하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고 봤더니 서울 경기고등학교 나왔지만 원 출신이 전라도 나주랍니다. 그리고 전라도인 것도 그렇지만은요, 참 그 공직의 길을 쉬운 길로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은데, 외무부에 있다가 국가안보실을 가고, 또 국가안보실의 1차장과 2차장을 또 박근혜 정권 때 다 겸임을 했는데, 유일하게 정권이 찬탈되고 불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감옥을 가셨는데도 외교 안보 담당했던 그 라인에 있었던 김규현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혀 감방을 가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모종의 특별한 관계가 문재인 측하고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몰몬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통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 성직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몰몬교는 사이비,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과연 객관적인 냉철함을 가지고 국가의 정보 업무, 비밀 공작 업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겠는 인물인가는, 이거는요, 국민 여러분도 판단하시지만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따라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이와 같은 행태와 무능함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과 윤석열의 무지함으로 귀결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뒤에 숨어서 아무리 뭘 해도 결론은 대통령을 욕먹이고 대통령을 초라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공직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안 해야죠. 혹여라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서 비례대표로 또 국회의원이 돼서 연봉 또 매덕대에 돈을 챙기고자 한다라면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는 안 될 일이겠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안전기획부장 했던 권영애 씨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쳤지만 안 됐었고, 또 국가정보원장도 김만복 씨도 국회의원이 되고자 엄청 노력했어요. 권영애, 김만복 모두 고향 사람들을 불러다가 안에 견학시켜가면서 그렇게 사전 선거운동 많이 했어도 결국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정말 동네 개만도 못한 자리지만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가 아니라 억만분의 1이라 하더라도 김규현 원장이 내년도 그 비례대표를 꿈꾸고 있다라면 꿈 깨고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북한의 핵과 북의 마약과 북에서 하고 있는 위조지폐, 암호화폐 이 3대 국가 부창출을 하고 있는 북한 괴뢰의 이 사업 역량을 한번 무기력화시켜 보십시오. 그라운드를 깨트려서 전부 다 잿더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절 자신과 책임질 그것이 없다라면 그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다니면서 공작관 TV 하고 있는 최수영을 욕을 하고 다녔으면 그 국내외 할 것 없이 귀하의 그러한 언행을 갖다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또 알려줘. 그러면 이거는 기본 공작의 원칙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비밀 공작기관의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씩들 얘기하죠. 잘 모르겠으면 최소한도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모사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응?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는지, 북의 생화학무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규현 원장님은 그런 특수공작 분야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건 데스크에서 그 연필 들고 오물락조물락 한다고 그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작관 TV를 죽이기 위해서 무슨 비밀 누설죄로 고발을 하고 이렇게 그 정말 젖비린내 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가소라서 웃음도 안 나오네 나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그 국가정보원장 이름으로 저를 고발한 거는 여러분들이 매우 큰 실수를 했다. 매우 큰 실수를 했다. 이 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일찌감치 나 같은 사람하고 협업을 해서 민노총, 전교조 또 종북 좌익 세력들, 간첩 세력들 이거 소탕하는 걸 같이 동행을 했어야지. 간첩 잡으라는 사람을 고발을 해. 비밀을 누설했다고. 참 가소롭게 그지없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약간은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뒷배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함부로 내가 지금 혼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국정원 후배 여러분들. 김규현 원장한테 똑바로 보고 하세요. 그리고 내 전화기도 좀 감청을 해봐. 내가 어디랑 통화하고 있는지. 내 전화기 도청 안 하나 요즘에? 해서 정확하게 김규현 원장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물론 이제 내 공작관 TV는 매일매일마다 모니터링해서 보고한다고 지난번에 감찰실 직원이 나에게 그렇게까지도 알려줬어요. 통화하면서 물어보니까 제 방송을 매일마다 모니터링해서 원장께 보고한다는데 자네들 말이야. 지난번에 그 뭐 감찰실 명의로 보냈다고 하는 그 서신에서 문서 번호도 없이 발송기관장 직인도 없이 보내놓고 내가 한 얘기가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발설한 비밀 누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국정원에서는 문재인의 USB, 김정숙의 특활활동비,
특별활동비, 정보사 정규필 대령의 간첩 혐의 씌운 점, 그 다음에 유능한 우리 에이스 수사관 공작관 내쳤는데 그 전부 다 TK라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매우 중요한 광개토 대왕함이 왜 북한 목선을 끌고 왔는지, 그리고 왜 합심 과정도 올바르게 거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북한으로 급하게 강제 북송했는지, 이 최소한도 5가지는 국가정보원에서 사실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 내용들은 모두 들고 나와야 돼. 만약에 그거를 못 들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서 단두대에 의해서 잘려진다 하더라도 일점에 불평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개인들이 하는 유튜버를 모니터하고 감시해서 자기의 수장, 지금 이제 김규현 씨가 그 국가정보원장이니까 수장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보고를 해서 최수영이 목을 쳐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은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응?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이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고향집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충고를 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지금 김규현 원장한테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또 외무고시 봤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 비밀 공작 사업이라는 걸 강조를 했잖아요. 물론 내가 의과대학을 갈 실력이 안 돼서 치과대학 갔다고 내가 조롱한 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조롱이지. 왜? 의대가 실력이 안 돼서 갔으니까. 경기 70회 선배들은 내가 여러 명 아는데 김규현 씨처럼 찌질한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응? 그러니까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김규현에게 보고를 하려면 똑바로 보고를 잘하라고. 응? 비밀 공작에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비밀 공작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일본의 예는요, 가장 일본 외무성에서 훌륭한 직원들은요 러시아 근무를 반드시 시킵니다. 사할린을 비롯한 북방 4개 도서 문제라든지 러시아와에 있는 그 긴장된 면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고 출중한 에너제틱한 직원들은 외교부나 내각조사실에서도 러시아 근무부터 시킨다는 거죠. 근데 김규현 씨 같은 경우에 고작 해외 어디 다녀봤어요? 워싱턴. 한국 갔다 다시 워싱턴. 한국 갔다 다시 워싱턴. 뉴욕도 안 가봤어. 그러면 공산권 근무 한 번 안 해보고 북한 근무 제대로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국가의 공작기관을 담당해서 1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응? 태반의 중간 간부직들을 다 임시직인 단풍으로 앉혀놓고, 진짜로 단풍 같으면 메이플 시럽이라도 만들어서 먹지, 응?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에게 지금 고발장을 냈어요. 기다리십시오, 김규현 국정원장님. 그리고 우리 현재 한번 책상 앞에서 만나서 진지하게 왜 고발했는지 저랑 한번 담소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내가 최소한도 학번이 나보다 빠르니까 선배님 대접은 해드릴게. 그런데 만약에 전문 영역에 들어가서 나만큼 모른다라면 그때는 각오하십시오, 김규현 원장. 당신이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국가 비밀 정보 공작기관에서 얼만큼 전문성을 닦고 본인을 절차 탕마해서 가다듬은 역량 있는 지휘관인지 아니면 정말로 비루한 비겁한 지휘관인지 나하고 딱 30분만 대화를 해보면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다른 유튜버나 방송국 카메라맨들 앞에 놓고 공개 담론을 한번 해보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응해드리겠습니다.
뭐 자신 없으면 안가 하나 비우세요. 롯데호텔에서 하던 아니면 가까운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하던 안가 하나 딱 털어놓고 카메라맨 불러가지고 공개 대화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자고. 주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북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핵 제거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강 체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 국가를 지켜낼 것이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개 토론 한번 해보시죠. 나를 완벽하게 셧아웃 시키고 나의 주장과 나의 이 식견을 잠재울 수 있다면 당당하게 A4지 갖지 말고 빈머리로 나오십시오. 한번 공개 대화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능력 안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 무릎 꿇고 선배로 형님으로 모시도록 하죠. 자신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응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